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죠. 최수종이에요. 최수종.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이 김춘추가 누굽니까? 어떤 삼국 통일에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잖아.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왕이란 말이야. 신라에 있어서는. 근데 이 김춘추가 이제 당나라하고 함께 이제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함락한 이후에 1년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뭐 죽을 수 있잖아. 근데 기록을 봤을 때 이 김춘추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그 기록을 보시면 서기 661년이죠. 6월입니다. 6월.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멸망한 게 1년 전, 서기 660년 6월이잖아. 그러고 딱 1년이야. 6월에 대간사라는 어떤 절 같아요. 이 대간사의 운물물이 피가 되었대. 피. 뭐 동물 피는 아닐 거고. 어쨌든 대간사라는 절에서 피가 흘렀어. 예사롭지 않죠? 그 다음에 금마군의 땅에 여기서도 피가 흘렀답니다. 그러니까 대간사라는 절에서 피가 흘렀고 금마군에서도 피가 흘렀어. 그런 다음에 왕이 죽었다. 김춘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간사하고 금마군의 지역에서 피가 흐른 다음에 김춘추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흘렀다는 이 지역하고 김춘추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누가 봐도 이 기록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게 이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피가 흐른 다음에 김춘추가 죽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김춘추가 죽었어요. 그리고 같은 월에 6월에 이제 당나라에서 김춘추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의 칙서를 갖고 들어온 거죠. 고구려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 당나라가 신라가 응원하라. 그러니까 구원군을 보내라는 거지. 응? 병사를 보내라는 겁니다. 당나라가 왜 이렇게 했어? 김춘추가 당나라 황제하고 밀약을 맺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나라가 이런 칙서를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 김인문이가 뭐라 그랬냐면 비록 상중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알아. 뭐 당나라에서부터 알고 왔는지 아니면 신라에 도착을 해서 이 김인문이가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비록 상중이지만 당나라 황자가 내린 명을 어기기 어려우니까 병사를 출동시켜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 상중이라는 거 요걸 김인문이가 알았던 거야. 그렇다면 이 당시 왕은 누굽니까? 김춘추의 첫째 아들인 문무왕이죠. 근데 김춘추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근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요, 이때 김춘추의 나이를 볼 것 같으면 59세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나이예요. 옛날에. 근데 59세에 노안으로 죽지는 않잖아, 보통. 옛날로 돌아가서 뭐 옛날에 60세면 이제 뭐 환갑잔치 하잖아요. 잘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환갑 나이에 근접하는 나이지만 59세 노안은 아닐 거란 말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응?
자, 그렇다면 노아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뭐 병사? 병사라면 이 병으로 죽었다는 거는 그 이전에 왕이 병에 걸렸다라는 어떤 증거물들이 기록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응? 병사도 아니야. 노안도 아니야. 그러면 암살인가 암살? 암살도 아니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문무왕도 얘기를 안 하고 뭐 기록에도 없어. 추정할 만한 게.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김춘추가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응? 제가 볼 때는요, 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은 바로 결론을 내리겠는데, 저는 김춘추가 전투 중에 사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투 중에. 왜 그러냐면 앞선 기록에 있잖아. 대관사에서 피가 흘렀답니다. 이 대관사가 어디냐면은, 이 대관사는요, 익산의 미륵사입니다. 대관사는. 그러니까 이 미륵사는 또 뭐라고 불러지냐면 왕흥사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관사라는 절은 왕흥사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익산이라는 겁니다. 백제의 익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산 땅에 피가 흘렀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금마군은 어디냐? 금마저군으로 지금의 익산으로 서기 757년에 경덕 왕이 금마군으로 개칭하면서 금마군이 되었다는 거죠. 어디냐? 익산입니다. 백제 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익산에서 피가 엄청나게 흘렀어. 동물 피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록상의 피가? 그럼 무슨 피야? 사람 피겠지. 아니면 뭐 왕이 죽거나 어떤 뭐 나라가 뭐 위기에 처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징조가,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피가 흘렀다. 자, 그렇다면 뭐 나라가 이미 백제는 멸망했고 백제 땅에서 피가 흘렀다. 그렇다면 어떤 왕 아니면 뭐 높은 사람의 어떤 그런 피겠지. 이 피가 흘렀다는, 익산에서 피가 흘렀다는 그 기록 뒤에 바로 김춘추가 죽었어. 자, 그렇다면 익산에서 죽은 거야, 김춘추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이거 뭐 소설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록을 봤을 때. 역사는 기록을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 기록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오해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 기록은 무조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 그때의 상황, 이거에 맞추고 또 다른 기록과의 어떤 대조,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록, 역사 기록을 봤을 때, 삼국사의 기록을 봤을 때 김춘추는 익산에서 죽은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자, 김춘추가 익산하고 아예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록에 보면. 자, 김춘추가 이제 서기 660년 6월에 백제를 당나라하고 함께 멸망을 시켰잖아. 그리고 나서 바로 백제 부흥군들이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 백제 부흥군들을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야, 이 김춘추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그러니까 서기 660년 12월에 익산 왕흥사 잠성, 그러니까 왕흥사 북쪽에 있는 성입니다. 작은 성이겠죠.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하고 완전히, 익산을 모르는 게 아니야, 김춘추가. 그 근처에서 전투까지 벌였던 사람이야, 김춘추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이제 왕응사 잠성에 있었던 백제 부흥군들을 격파하고 11월 22일 날 이제 신라로 돌아갑니다. 일단 어느 정도 격파를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왕도로. 근데 이 백제 부흥군들이요, 그냥 멸망했느냐? 그게 아닌 거야.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익산입니다. 그러니까 익산 북쪽에 여기가 왕응사 잠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춘추가 여기를 격퇴를 하고 백제 부흥군들을 격퇴하고 신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익산 북쪽에 여기 사비성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공주하고 사비에는 지금 나당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금강 북쪽에 금강 북쪽하고 금강 남쪽 이쪽 지역에 백제 부흥군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사비성하고 공주를 공략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 왕응사 잠성을 공격하고 신라로 돌아간 이후에 더더욱 활동이 많았단 말이에요, 백제 부흥군들의 공격이. 그래서 이 사비성에 있었던 유인계가, 당나라 놈이죠, 이 유인계가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백제 부흥군 때문에 못 살겠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춘추한테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받은 김춘추가 여러 장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비로 보낸 게 아니고 이 사비 근처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들을 공격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때 661년 3월이면요, 모르겠습니다. 이 북쪽에 있었던 복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도침이 연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 부흥군의 이제 그 어떤 주둔지가 저는 이제 익산 남쪽에 여기 전주 서쪽 여기 모악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가 저는 주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계나 다른 사람들은 뭐 이쪽이라고 막 주류성이 이쪽이다 막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모악산이 주류성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 위치가 지금 백제 부흥군들의 그 최대의 근거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북쪽으로는 익산, 남쪽으로는 여기 정읍, 이쪽 고부, 아주 그냥 사방이 뚫리고 사방을 경계할 수 있는 완전히 그런 지점에 이 모악산이요, 이겁니다, 이 산. 그래서 여기가 저는 주류성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신라 구원군이 이제 김춘추가 보냈단 말이죠. 야, 너희가 가서 완전히 백제 부흥군, 이 남쪽에 있는 부흥군들을 말하는 거죠. 북쪽보다는 남쪽이 강성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신하고 도침이 연합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치는 거야. 이제 주류성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는데 복신한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패배를 당한 게 이제 4월 19일입니다. 4월 달에 이제 완전히 백제 부흥군한테 이 신라군이 참패를 당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이제 문무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신라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병마를 많이 징발할 수 없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유인계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병사들이 일으켜 주류성, 이제 모악산을 말하는 거죠, 여기를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문무왕도 알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근데 이로움을 잃고 되돌아왔다. 참패를 당한 겁니다, 복신한테. 자, 어쨌든 이 유인계 사비성에 이게 꼼짝 못하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유인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군이 갔는데 백제부흥군한테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라군이 물러설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 백제부흥군을 이끄는 복신이요, 도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복신이 도침을 죽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외국 땅에 있었던 부여풍을 이제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조직 체계를, 백제부흥군의 체계를 이제 완성시킨 거지. 이제 왕도 불러들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비하고 공주는 완전히 이제 고립이 된 겁니다. 고립이. 왜냐하면 이 사비하고 공주에 계속 보급 물자가 들어가야 돼. 당나라군도 있고 신라군도 있잖아 지금. 얘네들한테 병참 보급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끊긴 거야. 이 백제부흥군의 활동 때문에. 그러면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김춘추가 당나라하고 밀약을 맺었잖아.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나라는 신라를 도와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게 한 가지고, 조건이. 그 다음에 신라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밀약 내용이. 자, 근데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백제를 일단 멸했어. 그러면 신라가 해줘야 될 게 뭐야?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할 때 고구려의 남쪽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가 편하게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김춘추는 지금 당나라를 도와서 고구려 남부 지역을 뭔가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제부흥군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머리가 깨지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공격이 임박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라가 고구려 남쪽 지역을 공략을 해줘야 돼. 그럼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야. 백제부흥군 때문에. 미치는 거야. 이런 와중에 김춘추는 이 백제부흥군들을 어떻게든지 제압을 해야 돼. 제압을. 그런 상황에서 5월 9일 날이요, 고구려가 움직입니다. 신라 북쪽의 전략적인 교도부인 북한산성을 공격을 한 거야. 5월 9일 날. 가뜩이나 지금 김춘추는 백제부흥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고구려가 움직인 거야. 고구려가. 이건 큰 문제라고. 왜 그러냐면 당나라의 어떤 그런 미략을 이행을 하려면 김춘추는 고구려 남쪽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을 했단 말이야. 선제 공격을. 그러면 이걸 막아야 돼. 그죠? 자, 김춘추는 어떻게 했을까? 백제 부흥군을 제압하는 게 우선순위일까? 고구려의 어떤 그 남부 지역을 공략하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근데 지금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선제 공격해 왔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김춘추는 움직여야 돼. 북한산성으로 가든 아니면 백제부흥군한테 가든 둘 중에 하나는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김춘추의 움직임이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삼국유세에 나옵니다. 삼국유세에 따르면요, 김춘추는 북한산성에 주둔하였다고 한다. 아시겠죠? 북한산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부흥군을 제압하는 게 중요도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일단 가장 지금 당나라하고 밀약 이걸 이행해야 되는 거,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야 김춘추는. 응? 근데 북한산성은 고구려 남쪽 지역을 공략할 때 전략적 가치가 있는 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고구려한테 뺏기면 끝나는 거야. 당나라하고의 어떤 밀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상륙유사의 기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북한산성 인근 지역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요. 김춘추가 왜 직접 친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백제부흥군이 있고 고구려의 공격이 있잖아. 그러면 두 군데란 말이야. 지금 전투 지역이. 그러면 한쪽은 그 유명한 장군 있잖아. 김춘추하고 아주 조합을 잘 이루고 있었던 장군 김유신. 그러니까 북한산성 쪽으로 김유신을 보내고 김춘추는 백제로 가면 되잖아. 근데 김춘추는 북한산성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기록에는 김유신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11월 22일 날 김춘추가 백제 땅에서 신라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김유신의 기록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 근데 다른 기록에 보면요. 이때 그러니까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어떤 당나라 군대 처리 문제로 조금의 불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건 것만큼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당나라 군대의 어떤 처리 문제. 그래서 김유신이 아마 뭐랄까 어떻게 뭐 그냥 전투에 나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직접 친정을 하게 된 거지 북한산성 쪽으로. 근데 여기서 김춘추가 북한산성만을 노렸을까? 그러니까 북한산성을 구원해서 고구려군을 쫓아내는 게 그게 목적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김춘추의 일단 목적은요. 일단 급한 불. 그러니까 고구려군을 밀어내고 나서 주된 목적은 뭐냐? 백제 부흥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북한산성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왜냐하면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 북한산성을 지켜냈거든요. 기록상으로는 뭐 김춘추가 지켜냈다는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북한산성이 고구려군을 격퇴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저는 김춘추가 일단의 군대를 이끌고 남하를 했다고 봅니다. 어디로? 여기 익산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5월 중순경에 남하를 해서 뭐 왕도로 갔다가 다시 백제 땅으로 왔는지 아니면 북한산성에서 바로 익산으로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백제 부흥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이었던 백제 부흥군 제압을 해서 저는 익산으로 갔다고 봅니다. 삼국사의 기록에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한 거야. 대간사의 익산의 운물물이 피가 되고 금마군의 땅에 피가 흘렀대. 그리고 김춘추가 죽었다는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짝짝짝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김춘추가 백제 땅에서 죽었다는 그걸 추정할 만한 또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문무왕의 말이 있어요. 문무왕의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에 김춘추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문무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에 김춘추가 죽었는데 장례를 겨우 마쳤다. 상복도 미처 벗지 못했기에 병사를 백제로 못 보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신 그 처리 그거 겨우 마친 거야. 김춘추 시신을 겨우 그 장례를 겨우 마친 거야. 그 중요한 거는 익산에서 김춘추가 전투 중에
뭐 화살을 맞아서 즉사를 했는지 아니면 부상을 입고 왕도로 옮겨져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익산의 전투에 참가한 거야. 그래서 이 김춘추의 아들인 문무왕이 장례를 겨우 마쳤대잖아. 뭔가 이게 병사라든지 뭐 노한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렇게 불이 나게 장례를 겨우 마칠 수는 없잖아. 성대하게 장례를 마치는 거죠. 예? 그리고 병사를 백제로 못 보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익산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한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이 김춘추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